크레박스님은 멸종 위기 등급 1등급에 있는 동물을 키우시니까 이 거북이를 밀수하신 거겠네요. 안녕하세요, 크레박스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레박스님, 네. 제가 오늘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밀수의 이 어둠의 세계가 네. 좀 궁금했어요. 전 몰라요. 난 몰라. 그런 거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네. 뭐 요즘 되게 막 동물들에 대한 밀수에 대한 네. 문제가 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파충류도 밀수를 할까? 사실 근데 외래종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저번에 늑대 거북이 같은 게 갑자기 뭐 야생천에 나타났다 네. 뭐 이런 막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런 동물들이 사실은 밀수를 하지 않고서는 네. 정식 허가 수입이 되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어둠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전 잘 모릅니다, 일단은. 전 뭐 그런 쪽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저 이제 선량한 크레스티드 개코 브리더고 밀수하는 이제 전혀 무관하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 파충류 업계에 짬이 좀 되지 않습니까? 짬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뭐 홍콩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밀수하는 것도 많이 봤고, 뭐 태국 같은 데 가가지고도 한국 사람들이 막 동물 사는 거 봤어요. 동물 사면 사실 들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럼 외국 해외에서 동물을 사면 네. 일단 들고 오기가 힘들다. 들고 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들고 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동물을 수입하는 거는요, 세관에 신고도 해야 되고, 뭐 필요한 경우 검역도 해야 되고, 뭐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냥 외국에서 사서 캐리어에 넣거나 뭐 주머니에 넣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서 사고 있냐고. 좀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이제 밀수를 하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이제 밀거래라고 하잖아요. 밀거래 탑3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약, 두 번째 예술품, 세 번째가 동물입니다. 그만큼 동물 밀거래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테스라고 하잖아요. 사이테스가 뭐냐, 이제 상업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동물들을 관리하는 국제 규약입니다. 이 사이테스 서류가 없이 동물을 거래하는 걸, 그러니까 사이테스에 등재된 동물 한해서 크레스티드 개코는 사이테스가 아닙니다. 서류가 없이 거래하는 걸 우리가 이제 밀거래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마약이나 네. 그러니까 예술품 같은 게 사실 물건이잖아요. 네. 요즘 막 마약 같은 경우에 되게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잖아요. 막 몸 안에 숨겨오기도 하고 막 진짜 온갖 가지 방법으로 숨겨 들어오는데 네. 이 동물은 사실 네. 어디 몸 안에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캐리어에 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 대체 어떻게 갖고 오는 건가요? 난 모르지. 난 몰라. 아니, 난 모른다니까. 근데 네. 들은 적은 있지. 사실 동물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언더패킹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언더패킹. 동물을 엄청 많이 주문을 해요. 합법적인 동물로. 예를 들어 크레스티드 개코를 한 1000마리 시킵니다. 그럼 1000마리가 위에 있고 바닥에 비밀 공간에 불법 동물들이 있는 경우, 여기 이제 언더패킹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동물을 수입하면 인천공항에 있는 검역소에서 박스를 다 깝니다. 다 까요. 그런 언더패킹을 해가지고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경우는 이제 사실 좀 제가 듣기로는 좀 하수들이 쓰는 방법. 이제 고수들이 쓰는 방법은 뭐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물건 같은 거 엄청 시켜요. 뭐 옷이 됐던가 신발이 됐던가 뭐 엄청 시킵니다. 뭐 컨테이너 이런 걸로 막 들어와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뭐 박스가 뭐 한 500박스가 있으면 뭐 그 중에 한 박스가 뭐 동물이라던가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우리가 이제 핸드캐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외국에 가서 동물을 사서 캐리어에 넣고 다른 물건들이랑 막 넣은 다음에 캐리어에다가 넣고 이제 가지고 오는 방법을 우리가 핸드캐리라고 하는데, 요즘에 인터넷 가면 막 거북이 테크, 막 터틀 제테크 막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이제 테라핀이라고 하는 거북이가 사이테스 2라서 사이테스면서 물에 사는 거북이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거북이들이 왜 이렇게 많냐? 홍콩 가면은 그 거북이를 파는 그 약간 그 거리가 있어요. 샵도 있고.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 많아요. 정말 한국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서 주머니에나 뭐 속옷 안에나 캐리어 안에다가 넣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판매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우리 같은 이제 개코 브리더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사실 이게 살아있는 동물을 그렇게 가져온다라는 건 이 네. 동물이 충분히 죽을 수도 많이 죽죠. 있다라는 많이 얘기잖아요. 죽죠. 많이 죽죠. 아 이게 저는 참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거북이들 보면 이 거북이들이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제가 키우는 이제 이 방사 거북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실 전 세계 파충류 밀수의 상징 같은 친구입니다. 이 방사 거북이는 이제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에 서식하는 동물이고 네. 멸종 위기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동물입니다. 여기 네. 있는 버마 별거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크레팍스님은 멸종 위기 등급 1등급에 있는 동물을 키우시니까 이 거북이를 밀수하신 거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이테스가 돼 있는 동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식으로 서류를 발급해서 수입하면은 정식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왜 얘네들은 키울 수가 있냐? 전 세계에서 이제 사이테스 본청에 허가를 받은 농장들이 있어요. 네. 허가를 받고 농장에서 번식을 하는데 그 허가받은 농장에서 인공 증식된 개체들은 상업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근데 그거 거래가 가능하고 살 수 있는데 왜 밀수하냐? 그렇게 사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얼마나 되나요,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큰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천만 원 합니다. 네. 새끼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을 하고요. 아주 귀한 몸들이었군요. 아주 귀한 거북이인데 수백만 네.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합니다. 근데 이제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농장에서 만약에 번식이 되잖아요. 네. 그런 개체들은 이제 암암리에 저렴하게 밀거래가 되기 하죠. 아, 이제 그런 애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제 암시장 같은 데에서 저렴하게 분양을 하면 나 어차피 내가 거북이 키우면서 거북이 누구한테 보여줄 일도 없고 나 혼자 내 만족으로 키울 건데 뭐 굳이 내가 정식으로 키워야 될 필요 있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암시장 같은 곳에 가가지고 서류가 없는 거북이들을 많이 입양을 하죠. 이게 실제로 한국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이건 너무 하면 안 될 일을 갖고 네, 이런 동물들에게 너무 미안한 일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 정말 시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사실 이 거북이 저희 이 방 한 칸에서 다 기르는 거거든요. 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구비한 장비가 이 히터부터 시작해서 전기료가 정말 다양하게 나가잖아요. 한 달에 이 거북이 사육장 2개를 제가 관리하는데 대략 돈이 80만 원에서 많이 나갈 때 100만 원까지 나옵니다. 왜냐면 워낙에 좋은 것만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식비만 포함인 겁니다. 네. 관리비는 빼고. 근데 이렇게 많이 저희는 투자를 해서 이 거북이들의 이 복지를 정말 열심히 챙겨주는데 네. 그렇게 막 불법으로 밀수하고 막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이 친구들이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기면서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요즘에 뭐 패티에 이렇게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속옷 안에.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공항 가서 검사하면 이렇게 다 잡히는데 사실 이게 중요 부위는 거기 엑스레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 이렇게 동물들을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나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참. 좀 그렇죠. 뭐 하여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세계도 있다. 뭐 이런 인간들의 말씀드리고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고 싶네요. 네. 이 밀수업자들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저의 이미지가 나빠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일반 파충류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TV에 보면 동물 밀수했다, 파충류 밀수했다 하면은 그냥 파충류 하는 사람 그냥 다 밀수업자처럼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프죠. 실제로 제가 제 친구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할 때 야, 내가 뉴스에서 야 파충류 밀수하고 뭐 하던데 너도 요즘에 그런 거 하냐? 너도 그런 거 하냐? 너도 그런 게 가지고 돈 많은 거 아니야? 하는데 뭐 사실 정말 할 이유가 없긴 하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지 말자. 안 사면 사실 밀수를 할 리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안 사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구매자가 안 되면 됩니다. 밀수 동물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된다. 네. 이게 우리가 오래도록 우리의 취미를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실 이렇게 파충류 밀거래 시장이 계속 커지면은 언젠가 크레스티드 게코도 못 키우게 할 수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파충류 자체 아무도 키우지 마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의 결론은 안 사면 밀수가 될 일이 없는데 누군가 계속 사주니까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밀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크레팍스와 함께 깨끗한 파충류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오늘도 크레팍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잘 모릅니다.